여러분, 첨단 소재 분야에 숨겨진 강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하프론테크인데요. 이 회사가 2025년 상반기 성적표를 내놨는데 이게 좀 예상 밖입니다. 수익성이 크게 흔들렸거든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하프론테크의 현재와 미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상하프론테크, 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핵심 사업들을 뜯어본 다음 가장 중요한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리뷰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상하프론테크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고 이 회사의 기술력이 왜 특별한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모든 기술은 바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웬만한 금속만큼 튼튼하고 열에도 강한데 무게는 훨씬 가벼운 그런 특수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하프론테크는 바로 이 특수 플라스틱 기술 하나로 자동차, 반도체, 심지어 에너지 산업까지 정말 다양한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 그 엔진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요. 거의 절반에 가깝군 44%가 부품 사업에서 나오고 그 뒤를 바짝 쫓아서 40% 정도가 소재 사업에서 나옵니다. 이 두 사업이 거의 양대 산맥처럼 회사를 이끌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장비 사업과 기타가 차지하고 있고요. 아주 안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매출 비중의 가장 큰 부품 사업에서는요. 산업 현장에서 정밀함을 요구하는 가스켓이나 실링 같은 부품도 만들고 또 우리 일상과 가까운 병원에서 쓰는 주사 바늘이나 수액 세트 같은 의료기기도 만듭니다. 정말 분야가 다양하죠? 그 다음으로 큰 소재 사업은 훨씬 더 기술 집약적입니다. 우리가 쓰는 프린터에 들어가는 특수 벨트부터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릴리즈 필름, 그리고 수소차나 정수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까지 정말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도체 웨이퍼나 디스플레이 패널처럼 아주 예민하고 비싼 부품들을 안전하게 옮길 때 쓰는 특수 보관함을 만드는데요. 이건 역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강점, 즉 아주 깨끗하고 튼튼하다는 특징을 잘 활용한 제품입니다. 네, 이제 상하프론테크가 어떤 회사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2025년 상반기 성적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숫자를 한번 보죠. 2025년 상반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855억 원. 작년이랑 비교하면 한 3.6% 정도 줄었으니까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영업이익이요. 59억 원 벌던 회사가 갑자기 27억 원으로 무려 55%나 뚝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수익성에 정말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죠. 그럼 왜 이렇게 이익이 반토막 났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소재 사업이랑 장비 사업은 각각 15억, 6억 원 흑자를 내면서 잘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가장 덩치가 큰 부품 사업에서 무려 4.8억 원의 손실, 즉 적자가 나버린 겁니다. 이게 전체 실적을 끌어내린 주범이었던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갔던 부품 사업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수익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2024년까지만 해도 부품 사업은 그래도 1.8% 이익을 내던 나름 괜찮은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3%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 그대로 물건을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회사 전체 실적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실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상하프론테크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상하프론테크가 정말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의 헝가리, 그리고 미국까지 생산 기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객사들 바로 옆에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 5월에 중국 수저우에 있던 공장을 팔아버린 건데요.
이건 아마도 여러 생산 거점 중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곳을 정리하고 좀 더 경쟁력 있는 곳에 집중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 뭔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출은 그럭저럭 버텼지만 이익이 크게 나빠졌다. 둘째, 소재랑 장비 사업은 여전히 튼튼하다. 셋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부품 사업의 적자 전환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는 수조 공장을 파는 등 비효율적인 자산을 정리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상하프론테크는 가장 큰 사업부이면서 동시에 지금은 가장 큰 골칫덩이가 된 이 부품 사업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앞으로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상하프론테크의 2025년 상반기 보고서를 함께 뜯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품 사업부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는 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흥미로운 기업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